네, 잘 쉬었습니까? 예, 이번 시간에는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교재는 73페이지 교재고요. 이것도 일단은 화면 공유를 띄워놓겠습니다. 화면 공유. 되어졌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신금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신금이 천간에 있을 때 신축, 신묘, 신사, 그리고 신미, 신육, 신해 이렇게 해서 6글자가 신금과 만나서 글자를 이뤘습니다. 자, 신축부터 이제 설명이 먼저 가로 속에 있는 글자를 넣고 신축을 설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신축은 지혜, 지목, 기획력, 창의력, 탁월하다. 그렇게 표현했고, 요행을 바라지 않고, 요행을 바라지 않고, 근면성실한다. 또, 남에게 조금은 인색한 면이 있고, 일한 만큼 성과를 얻지 못한다. 남한테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서도 좀 인색한 면이 있더라.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신금은 이 경금에 대비해 가지고 급제에 해당합니다. 급제성이죠. 급제란 것은 뭐냐면 급제가 그걸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재성이에요. 재성. 그게 재물을 극한다. 극하는 정도가 아니지 빼앗아 온다. 급제는 빼앗아 오는 거, 재물을 빼앗아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재물에 대한 욕구가 강한다. 어찌 보면 경금보다도 더 강하다. 신금은 재물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 그리고 우리가 병신 합수할 때에 합수할 때 병금이 병화가 큰 태양인데 이 신금한테는 쪽을 못 펴요. 왜? 신금이 팍 빨아들이면 태양이 그냥 빨리 돌아버려요. 그 정도로 굉장히 신금은 병화를 두렵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정도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은 신금을 다른 말로 블랙홀이라고 해요. 블랙홀. 빛을 빨아들이니까. 빛이든 뭐든 다 빨아들이니까. 그래서 신금은 한편으로는 블랙홀처럼 주변에 있는 것들을 몽땅 다 빨아들이고, 항상 생각이 뭐냐면 제가 돈이 될까 안 될까, 어쨌든 무조건 내한테 하면 땡겨놓고 보자. 뭘 하더라도 일단 내 걸로 만들어 놓자. 나에 대한 소유욕이 굉장히 강하다. 그렇게 보면 돼요. 소유욕. 그러면 내 소유욕에 대해서 지나치게 나를 방해하는 자가 있으면 가차없이 어떻게 해요? 칼로 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금이 칼이에요. 날카로운 칼이에요. 그리고 나와 대비해서 시비를 가립니다. 시비. 딱 가려가지고 옳으냐 그러냐. 어떤 것이 옳습니까? 어떤 게 옳다고 이 사람이 신금 옳다고 생각합니까? 시비할 때. 남한테 유리함이 옳은 거예요. 나한테 불리하면 나쁜 거죠. 뭐. 시비의 원점이 합리적인 게 아니라 그렇게 나한테 유리한 거는 좋은 거, 나한테 나쁜 것은 나쁜 놈,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 다 그런 게 아니고, 자, 이때 신금 자체를 놓고 할 때 신금이 만약에 신강할 때 있잖아요. 엄청 신강하면은 그런 성격이 더욱 돋보이고, 신강 안 하고 신장할 정도 같으면 옆에서 볼 때는 저 정도야 뭐 다 인정해 줄 정도 되면은 괜찮지요. 그러면 그거는 그 정도 뭐 안 하는 사람이 있겠냐, 이렇게 좋은 그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 제가 얘기할 때 항상 신축 이러면 축이 뭐냐면 그 편인이잖아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을 때에는 지지가 인성과 또 비급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강하게 되면 그 나쁜 점이 돋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신축이라 하더라도 내가 신약해 주변에 그러면 할 만한 거예요. 그럴 때는 좋게 해석할 수 있어. 자, 그걸 두면서 항상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지혜와 지모와 기획력, 창의력 탁월하다. 그 좋은 거지요. 요행을 바라지 않고 근면성실하다. 그 좋은 점이에요. 그리고 남에게 조금 인색한 면이 있고 요거는 조금 보면 조금 안 좋은 점이잖아요. 이거는 신축 주변에 토금이 많단 말이야. 비견과 급제가 많을 경우에 이제 그렇단 말이야. 그리고 일할 만큼 성과를 얻지 못한다. 이것도 지나치게 인성이 많으면은 재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과를 얻지 못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축토를 갖다가 또 설명해 보면은 축토 속에 개신기가 있잖아요. 자, 축토 속 개신기에서 개수는 신금이 나아갈 방향. 신금으로서 뭐 개수는 자기가 나갈 방향이에요. 그쪽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왜? 개수가 자기한테는 굉장하게 식신이잖아요. 그쪽으로 막 나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금은 주체성이 엄청 강하잖아요. 나의 주체. 누가 뭐래도 개신이니까 주체성은 강하면서 내가 나갈 방향으로 수방향으로 나간다. 그리고 기토는 뭔가 하면 그 분야가 나한테는 상당하게 전문적인 분야야. 편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적인 분야를 향해서 수방향으로 막 수가 우리 지혜잖아요. 지혜와 지모와 기획력, 창의력 이런 쪽으로 막 뚫고 나가려고. 요행을 바라지 않고 근면성실하더라. 그런 말이에요. 근데 요행을 바라지 않고 근면성실하더라고 할 때 요때는 좋은 의미로 했는데 만약에 너무 신축인데 너무 주변에 토가 많으면 아니에요. 토가 많아지면은 인성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럼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머릿속 생각을 많이 하면은 실행을 할 수 없죠. 네. 요 경우에는 장단점을 볼 때 하나로 신축을 평가하지 말고 장점은 신약한 경우, 단점은 심각한 경우로 이렇게 대비를 해서 보십시오. 그러면 답이 보입니다. 두 번째 신묘. 신묘는 꼼꼼하고 알뜰하다. 근데 왜 이 묘가 이게 편제인데 어떻게 꼼꼼하고 알뜰하냐. 이 묘가 을목이잖아요. 을목은 원래 경금이 대입하면 원래가 정제예요. 정제. 그래서 정제는 굉장히 치밀하고 꼼꼼하고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고 알뜰하고 소박하다는 말은 그 묘목이 을목의 하나의 그 물상적인 측면을 설명한 겁니다. 소박하고 평범한 것이어서 그 신묘일주의 사람들은 꿈을 가지고 엄청난 걸 꿈꾸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신묘일주의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엄청나게 뭐 그냥 잘해주고 자기도 엄청난 돈을 벌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알콩달콩 재밌게 사는 거, 골치 아프지 않게 사는 거 이런 걸 추구합니다. 그래서 작은 행복을 만족하는데 평범한 것에서 행복을 느낀다. 좋은 내용이죠. 마음이 넓고 호탕하고 요거는 어떤 건 편제의 일반적 특성입니다. 미적 예술 감각이 뛰어납니다. 그것도 신금도 묘도 굉장하게 미적 감각이 뛰어나더라. 적극성과 추진력은 또 약하더라. 근데 앞장서라 그러면 잘 앞장 안 선다. 왜? 신금이 경금에 비해서 앞장을 잘 안 써요. 뒷걸음 딱 물러서 있어요. 경금은 앞으로 팍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양음의 차이예요. 항상 음이 있는 사람들이 적극성의 행동의 추진이 좀 약하더라. 행동보다는 말이 앞선다. 요거는 뭔가 하면요. 먼저 이 신금이 뭐냐면 얘기를 해놓고 이렇게 막 말부터 해놔놓고 앞서는 경우가 있어. 그래가지고 신묘일주가 보면은 내가 다 할게. 언제 할게. 이래도 약속을 막 해요. 해놔놓고 실제 딱 가보면은 뭐 해서 못했고 뭐 해서 못했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추진력이 약하고 행동보다도 말이 앞선다는 그런
약간 이제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도 그것을 심각하게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습니다. 심각한 거 싫어해요 원래가. 그래서 별거 아니에요 해가지고 누가 이제 전부 다 있고 자 우리 출발하려고 사람들 다 모여 있잖아요. 안 나타나. 뒤에서 이제 나타나는데 나타났잖아요. 나하고 별로 심각하지 않아. 아, 보통 사람은 아유 미안하다 그러는데 별로 그런 게 없어. 예. 어쨌든 심각한 걸 싫어한다. 신사. 세 번째 신사, 묘목은, 묘목은 그냥 설명할 거 없어요. 을목이니까, 뭐, 그대로 표현하면 되고. 자, 신사는, 신의와 믿음이 두텁다. 신의와 믿음이 두텁다. 사실은 의리를 많이 따진다는 것이 맞겠죠. 신의와 믿음이 두텁다. 남의 말에 잘 흔들리지 않고, 바른 길로 간다. 이 이유는 뭔가 하면요. 사는요. 사중 속에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경금도 있고 병화도 있거든요. 경금은 주체성이 굉장히 강하면서 급제성이고 급제적 비견적 급제성이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병화가 그야말로 여기 정관이에요. 정관. 병관적 정관이죠. 정관이 돼 있어 가지고 정관이 있는 경우는 자기 바른 길을 딱 찾으면요. 이거는 내 바른 길이야. 합리적인 길이야 딱 생각하면 밀고 나가요. 잘 안 바꿔요. 신사일주들은 굉장히 줏대가 강하다. 이유는 신금도 줏대가 강하지만 사중속에 경금이 있어서 그렇고 병화이기 때문에 또 병화는 원래가 직관이 뛰어나요. 그래서 착 하면 이렇게 간파를 잘한다. 신사가 간파를 잘합니다. 남의 말에 쉽게 잘 흔들리지 않고 어떤 사물의 본질을 간파를 잘합니다. 바른 길로 노력을 그리고 또 위에 신금과 같이 인색하고 차갑다. 약간 인색한 점은 있더라. 왜? 인색한 이유는 뭐냐면 신금과 경금 모두가 재물을 갖다가 갖고 와서 내한테로 갖고 와야 되거든. 그런데 매사에 끊고 매점이 분명합니다. 딱 그냥 신사는 칼처럼 딱 끊고 매점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대인관계에 충돌이 발생한다. 왜 그러냐면 사리분별을 분명히 하는 사람들은 대인관계가 좋을까 안 좋을까요? 사리관계가 분명하다. 원래는 좋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거 싫어하잖아요. 너무 그냥 물 배듯이 칼 배듯이 탁 돼버리면 좀 사람이 안 달라들잖아요. 그래서 융통성이 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신사는 만약에 신사가 주변에 병화가 더 많다 하면 더 그렇겠죠. 더 융통성이 없어지겠어.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사중 경금과 병화의 원리로 인해 가지고 사화가 있으면 마음이 항상 편하다, 불편하다. 예, 신사도 항상 마음이 불편한 중에 하나입니다. 항상 마음에 불편함이. 그래서 병이 잘 들까 안 들까? 병이 잘 든다. 그래서 이 사가 꼬부러졌잖아요. 그래서 뭐 다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뭐 어디 아프고 아픈 데가 많더라. 신축도 마찬가지고. 응? 암압도 되죠. 암압도 되니까 병화가 암압을 하니까 병소에 있는 신금이 하니까 엄청나게 재물에 대한 명예에 대한 욕구가 많아요. 그래서 명예에 대한 욕구가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디가 상 받는 거 되게 좋아해요. 또 사진 찍는 거 좋아하고 어디 가가지고 뽐대 좀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괜히 그걸 엄청나게 즐겨요. 신사가 잠깐 그런 경향이 있어. 자, 신미 우수삼네. 이해심 많고 외유내강하다. 이해심이 많고 외유내강하다. 심리가 가로 속에 신경이 예민하다. 신경이 예민하다. 자존심이 강하다. 여기까지 읽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심리란 거는 역시 신금은 원래 그게 원래 신금은 비판적이잖아요. 약간 왜 비판적이냐면 가을 기운이거든요. 가을 기운은 알곡을 골라내야 돼. 그렇게 뭐냐 쭉쟁이하고 알맹이를 딱 골라내야 돼. 그래, 너는 쭉쟁이야 이리 가. 너는 알맹이야 이리 와. 이렇게 딱 그렇게 구분을 잘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미토가 들어가면 미토 속에는 정을기가 있는데 정이 들어가잖아요. 정이 들어가게 되면 그 평간적인 그 성향이 있으면서 그런데 정이 완전 평간이 아니라 원래 정관적 평간이에요. 그래서 정관이 원래 돼 있기 때문에 정관적 평간이기 때문에 심리가 굉장히 합리적인 구석이 있어요. 이거 합리적으로 해야 돼. 이렇게 좀 하면서 합리적이 아닌 것은 안 돼.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굉장하게 신경을 많이 쓴다. 을이 이제 안에 신중에 그러니까 정을기 을은아까지 신묘 있잖아요. 묘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서는 골치 아픈 것도 별로 좋아 안 합니다. 골치 아픈 거 별로 내가 그런 게 에이 그 골치 아픈 거 하지 말자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합리적인 것을 이렇게 추구하고 마지막에 기토. 자, 신미가 기토가 있기 때문에 기토의 성분은 편인적인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정인적 편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싫어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면서도 이건 내한테 이거는 괜찮을 것 같아. 그때 기본적인 방향이 뭔가 하면 합리성을 따져요. 합리로 따져보고 그래 이거는 내가 받아줄 만해 이렇게 하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아니야 이건 아니야 싶으면 칼로 베듯이 물 베듯이 매고 그러면 심리가 현침살이잖아요. 위에도 신금이 현침이 있고 밑에도 신금이 현침이 있잖아요. 현침이 두 개 있으니까 그렇게 뭐 현침이 두 개 있으면 예리하나 마음이 예리하나 마음이 예리해요. 하늘로 콕콕 찌르듯이 예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존심도 강하고 자존심 강한 이유는 앞에 말한 대로 신금은 자존심이 강합니다. 그 다음에 분석력이 가로수의 분석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그것은 신금에 아예 특화된 거예요. 가장 분석력이 뛰어납니다. 그럼 뭘 하겠어요? 신금은 분석력 하니까 여러 가지 이런 분석할 수 있는 인문학적인 것도 할 수 있고 자연과학적인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문학적인 것도 할 수 있고 예술적인 것 이런 것들도 다 굉장한 세밀하고 깔끔하게 분석을 한다. 분석력이 뛰어난다. 세밀하고 정확하고 또 그러면서도 병금이나 신금이나 의리를 배우 중요시해요. 사람이 의리를 갖다가 의리를 배반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색정 냉정하면 좀 냉정하다. 심리가 냉정하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요. 심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열심히 일해주고 막 일해주고 난 다음에 조금 이렇게 팽당하는 게 있잖아요. 이용을 좀 당한다. 그런 면도 이용을 잘 당하는 그런 기질도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 신유는 신금이 두 개나 똑같이 정관에도 있고 지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신금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예요? 의리죠, 의리. 의리를 중시합니다. 깔끔하고 정직하며 자존심이 매우 강해요. 그리고 예술적인 자질이 있습니다. 감성이 풍부하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합니다. 그게 신유는 불의를 보면 절대 못 참아요. 그러면서 당연히 급제적 비견이니까 고집이 매우 셉니다. 고집이 세다. 그래서 신유가 3대 고집을 보면은 지난번 시간에 을묘 그 다음에 신유 임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것들이 가장 강한 그런 고집을 갖고 있는 임자도 굉장히 고집이 세다고 그랬어요. 근데 신유가 이제 어느 정도 신양한 경우에는 뭐 그냥 저 사람 나름대로 의리도 있고 또 본성적도 불의를 보면 못 찾는 경우가 있고 나름대로는 예술적 감각이 있고 쓸만해 그러잖아요. 신양하면 괜찮아요. 근데 배우자에 대해서도 친구처럼 잘 생각하고 뭐 그런 데도 괜찮은데 이 신유가 아주 이제 금이 너무 많은 경우가 있어요. 뭐 그냥 예를 들어서 신축생 1961년생
이 태어나니 가을에 태어났어. 뭐 신월이나 6월 태어났어. 그리고 조금 전에 신유이라면 굉장히 힘이 세겠죠. 그분들은 너무 이제 이 생각이 안 바뀌어. 자기 고정적인 어떤 그 관념에 딱 빠지면 안 바뀌어. 그래서 고정적인 생각이 바뀔 수가 없는 사람들이 아까 말한 대로 임자, 뭐 아까 또 얘기했던 을묘 일종에서 특히 신묘도 잘 안 바뀌어. 고정적인 생각이 너무 딱딱해가 땅땅이 잘 안 바뀌어 신유가. 그래서 신유가 어떻게 다시 말해 신유의 장점은 신양할 때 나타나고 신유의 단점은 신강할 때 나타납니다. 그렇게 보면 되고 마지막 신해 지혜가 뛰어나고 역시 다재다능하다는 이유는 왜냐하면 상간의 습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중 임수 간목과 임수가 있는데 간목이 있으면은 굉장하게 정제기가 있으니까 꼼꼼하지요. 그런 면도 있고 한 번 보면 다 알아듣는다. 왜 그럴까? 한 번 보면 싹 다 알아들어. 그 이유는 신금이 임수를 갖고 있으면은 임수는 굉장하게 지혜성이에요. 원래가 지혜성이 있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지혜가 임수 속에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지혜. 그래서 한 번 더 보면 다 알아듣는다. 착실하고 명예와 의리를 중시하고 명예와 의리를 중요이고 명예 의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신금의 특수한 그 내용입니다. 조금 그러면서도 신금이 역시 내성적이잖아요.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생각이 많고 매우 냉철하다. 사실은 신에는요. 생각이 많고 냉철한 면도 있는데 신에는 자신을 잘 꾸며요. 특히 자기 말도 꾸미고 얼굴 화장도 잘하고 모든 것을 잘 꾸미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런 말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사형장에 가가지고 여자가 옛날 사형수가 있어요. 사형수가 있는데 중세 때 보면 맨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 없느냐 그랬더니 거울 한번 갖다 달라 그러잖아요. 여자가 지금 좀 있으면 사형장에 머리 이제 죽을 때인데 그래도 마지막에 거울 한번 보고 죽고 거울 보고 뭐냐 이렇게 얼굴 한번 치장하고 죽겠다는 뜻이죠. 그렇게 그게 신해라고요. 예. 그러고 그 놀러 가려고 온 친구들끼리 막 모여서요. 그러면 막 밖에서 안 나와 빵빵빵 누르고 빨리 나와 이러는데 나오면서 아니 조금 하면 그 얼굴 거울 보고 막 이렇게 해요. 그때까지도 나오잖아요. 내려와 가지고 차 타면서 아이고 늦었네 하면 들어가고 안에 들어가자마자 또 펴놓고 또 보면 이렇게 그런 분 계시죠? 대부분 그렇습니까? 아니 좀 얼굴 신경 쓴 사람 있잖아요. 명품. 내가 다른 사람한테 명품처럼 보여야 해. 명품처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굴을 잘 따뜻하면 되잖아요. 눈곱이 있으면 안 되고 뭐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성품 중에서 신해가 그렇게 깔끔을 뜹니다. 신해 일주가. 깜깜합니다. 그렇게 옷도 어떤 옷을 입느냐. 옷은 명품 딱 입고요. 옷도 정장을 좋아해요. 아무렇게나 흐트러지는 게 아니고 정장류에 또 맵시 있게 옷도 맵시 있게 있습니다. 그게 신뢰의 특징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좋은 점도 있고 그리고 그 성격도 아주 깔끔하고 여기 보면 좀 냉철하다 있잖아요. 그 냉철한 점도 있긴 있어요. 그런 내용이 있더라. 자세한 거는 또 이 하나하나 신의 하나하나 이 신의 하나하나가 뭐 2페이지 정도로 갈 정도로 한 30분 산책할 정도로 길어요. 사실 근데 지금 하는 거는 그렇게 강의하고 1년 내내도 강의를 못 하기 때문에 압축해가지고 강의를 하거든요. 자, 73페이지 하나 보겠습니다. 신축일주인데 무인, 을묘, 신축, 정묘예요. 자, 신축일주가 얼핏 보기에 신약 보입니다. 신약. 나를 도와주는 것이 있기는 있으나 월을 갖다 차지하지 못해가지고 월을 차지 못하면은 신장하기 쉽죠.
전반적으로 약간 시작합니다. 어쨌든 이분은 전 부총리 홍정이라는 분인데 지모와 지혜, 기획력과 창의력이라는 부총리 하려고 그러면 참으로 굉장한 기획력과 창의력이 있어야 됩니다. 요행을 바라지 않고 평생을 근면하게 성실하게 한 길을 쭉 팠기 때문에 성공을 했겠죠. 자, 어쨌든 이분은 지지를 보게 되면 토금이 사주에 좋아야 되는데 딱 봤더니 29세에 무토운이 왔어요. 무토운에서 34세까지 33세까지 무토운이 오고 그 다음부터는 아예 토금운으로 쭉 흘렀어요. 그러니까 이때 부총리 정도까지 지위 올라가고 사실은요 교수나 뭐 이런 분들이 이렇게 행정에 나가서 부총리 정도까지 하면 크게 성공한 거예요. 그 정도부터 성공했다 보게 돼. 그래서 최단도 딱 보자마자 아 이분이 잘 나간다는 걸 아는 순간 39세부터 벌써 68세까지가 30년이 토금을 그러잖아요. 이렇게 딱 붙어서 그것도 기미 경신신 이렇게 하면 이분은 되게 참 뭐 대통령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부총리까지 하는 거예요. 하시는 분들은 사주가 굉장히 운이 참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 7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은 신묘일주인데 정미, 계묘, 정묘, 경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도 조금 다음 페이지로 넘기시고 해야 되겠어요. 지금 넘겼습니다. 봅니다. 자, 이분은 위에 뭐 꼼꼼하고 하는 거는 신묘 때 설명이다 생략하고 자, 신묘가 묘가 많았어. 그러니까 묘가 두 개에다가 해묘미까지 목에다가 인까지 있잖아요. 그렇게 많이 있으면은 정말로 죄다 신약이잖아요. 그죠? 재성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신약한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병금을 용신으로 써야 되는 지난번 얘기했듯이 재성이 많아서 신약이 된 경우는 그 비급을 용신으로 쓴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경금을 용신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분도 마지막에 젊을 때 보니까 17세 신축 이렇게 젊었을 때 토금이 왔고 그 다음에 27세 보면 천간운이 기와 경금으로 왔고요. 40세부터는 지지가 진수로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래도 서울 포럼 사무총장까지 하신 분이다. 다음에 신사일주로서 비사, 갑술, 신사, 무술인데 이분은 사술이 양쪽에 사술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 저게 이제 얘기할 때게 우리 신살론에서 얘기할 때게 원진과 또는 기문살이 이렇게 사주에 있을 때 정신적인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만 이것을 예술이라든지 아니면은 자기 자신의 어떤 걸 돌리면 굉장히 큰일을 하거든요. 이분도 역시 자기의 그 내용을 뭐로 돌렸냐면 화가 그림 그리는 데 돌렸어요. 그래서 화가로서 도가 나타냈다. 사술 원진 딱 그래 보여요. 원진살이 딱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성이 뛰어나더라. 예술은 원래 이 사람은 토가 많지요. 기토, 무토. 술토 속에 다 무토가 있어요. 이렇게 무토가 있는 경우는 무토는 경금에 대입하면 원래 속성이 편인이에요, 편인. 그래서 사주에 무토가 많다. 술토, 진토, 무토 이렇게 사주에 진술과 무가 많더라. 이렇게 보면 사주에 많이 있으면 틀림없이 그분은 예술성이나 예술계나 종교적인 쪽으로 많이 나온다. 특히 이 사람처럼 금이나 이런 경금이나 이런 것들이 사주에 있을 때는 일간이란다면은 예술성이 발달하다. 왜? 현인이만 발달하고 정이 발달하면 예술적인 그 감각이 뛰어나서 그 내용 그쪽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무려 무토가 3개나 되고
희토가 하나 있고. 거기도 아까 또 얘기한 대로 사수원진이죠. 양쪽에. 예, 그렇게 된 경우에 만약에 이분이 화가가 아니었다면 미쳤을 거예요. 이 사람이 화가기 때문에 내가 나의 글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에너지를 한쪽으로 쏙 쏟아내지 못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 사람 운이 중간에 보면 생각만큼 좋지는 않아요. 네. 사오미로 흘러서 조금은 관운이 와서 좋은데 계속 마지막에 56세 보면 또 무진으로 흘러서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신사, 기유, 정묘, 신사, 임진. 자, 지금 신사를 공부하고 있는 신사는 아까 배울 때에 굉장하게 합리적이라고 했잖아요. 자기 자신의 합리적인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 사주를 보니까 신금이 수가 있고 상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월지가 묘목이고 그리고 관성이 바로 일지 있잖아요. 내 주변으로 뭐가 있냐면요. 식지간이 다 있어요. 신금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임과 정이 있고 또 사화가 있고 묘목이 있어가지고 식지간이 다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식지간이 다 있어 신령한 사주예요. 이게 토금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이 사람이 좋은 점은 뭐냐면 지난번 시간에도 좋은 점은 관인상생이면 다 풀어간다 그랬잖아요. 이분이 신금에 토가 있고 또 화가 있어가지고 화생토 토생금으로 관인상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어떤 운이 와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50세 넘어서는 신유술로 흘렀지요. 금운으로 흘렀다. 그 다음에 20대부터도 10살 때부터 무진에다가 20, 30 정간이 보면 토운으로 흘려요. 토운 흘러가지고 토금을 흘러가지고 자신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운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운서를 잘 하고 있다. 자, 75페이지 신미. 자, 신미인데 경진, 신사, 신미, 가보. 이분은 신금을 자기를 도와주는 것이 토화금인데 천간에 연과 월간에 경과 신이 있고 저 멀리 연지에 진토가 하나 있습니다. 나머지는 신미의 미토는 괜히 나를 도와준 게 아니라지만 사실은 요 미토는 조토예요. 조토라서 사오미 딱 사오미죠. 사오미가 세 개가 딱 합작을 하게 되면 화기운이 나와가지고 금을 녹인단 말이야.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분한테는 너무 사주가 신금이 여름철 태어나고 여름철에 옷이 태어났잖아요. 너무 뜨거워. 금이 물렁물렁해지겠어. 나는 보석이에요. 보석을 그 뜨거운데 나는 물렁물렁해지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 빨리 물을 식혀야 돼. 그래서 시크기 수가 필요하고 물렁물렁하지 않아지도록 나를 보완해 주러 토가 필요하고 토도 조토가 아니고 습토예요. 습토가 오면 좋겠다. 왜? 사주가 너무 덥더라 이 말이에요. 정관은 괜찮은데 지지가 좀 더워졌더라. 신금일주가 여름철 낮에 태어나 뜨겁다. 토금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23세부터 봤더니 신유술 해가축으로 흘러가지고 자기한테 필요한 운이 싹 흘러가고 있는. 근데 정관은 좀 목하지요. 이렇게 이제 한쪽이 안 좋고 정관은 안 좋고 지지는 좋고 그러면 지지가 좋으면 더 좋아요. 사실은 30년 주기 10년 주기는 지지운이 더 크게 따지기 때문에 이 경우는 그래도 잘 살아갈 만하다. 그래서 어쨌든 이 신밀주지만 토가 깔고 있고 그 다음에 저 멀리부터의 진토가 있고 해서 어쨌든 교수로서 나아갔다. 뭐 운이 좋은 편이네요. 자, 다음번에 또 신율주 아까 설명드리는 건데 병호, 병신, 신유, 경인. 이 사람 봤더니 사주가
신유일주가 월지가 가을철 태어나서 덕령을 해서 덕령이 했단 말은 뭐냐면 가을철에 내가 필요한 그 달에 내가 원래 가을기운인데 가을철에 태어났으니까 덕령을 했다. 시도 경금이었다. 그래서 세 개의 유와 신과 경금을 합쳐보면 점수로 유가 20점, 신금이 30점, 경금이 10점 해보면 60점 정도 돼가지고 아주 강한 사주는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은 심각하더라. 그래서 사주에 사실 없는 걸 딱 찾아보면요. 이 사주가 물이 안 보이잖아요. 목도 하나 있긴 있지만 조금 치우쳤지요. 목이 한쪽으로 고립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고립이 되어 있는 경우를 우리가 보고 지금 정제가 고립되어 있지요. 그러면 정제의 성품에 좋은 장점이 이제 안 보이죠. 정밀하게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좀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립됐을 경우에 그쪽으로 그와 관련된 병도 질병도 발생할 수 이런 것을 언제 발생하느냐면 토금이 강화될 때 토금이 더욱 강화될 때는 인목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어쨌든 이 사주는 수운과 목운으로 흘러가면 좋겠다 이렇게 본 겁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관성이 화도 강해가지고 화가 병신합수지요. 그래서 정관이 있기 때문에 매우 이 세상을 살려면 법을 지켜야 돼. 변호사로 직업을 잘 적겠네요. 자, 신유가요. 유금이 물상으로 입으로 봅니다. 입으로 와서 유가 이렇게 많으면 말을 잘한다 그래요. 사주에 유가 있으면 술도 잘 먹고 술. 입에 칼 물었다 그 말이. 입에 칼 물었다 말은 뭐는 말을 잘한다는 뜻이에요. 입에 칼 물어서 비판적인 말을 잘한다는 뜻이에요. 입에 칼 물었다는 뜻은. 그래서 신유는 물상으로 그런 얘기를 한다. 신유가 그래서 이제 신유가 왜냐하면 유가 원래가 신금이잖아요. 신금이 뭔데? 원래 비판하는 거잖아. 굉장히 비판 잘하잖아. 그래서 이 경우에는 또 사주를 딱 보자마자 신금도 있고 유도 유속에 신금도 있고 월에 신금이 있고 유속에 천간에 신금이 있고 오도 이렇게 뭐가 많냐면 현침이 많이 발달돼 있어. 그래서 현침이 발달되고 바른 소리 많이 하겠죠. 바른 소리를 많이 할 것 같다. 정의감에 불탄다. 변호사 직업이 잘 맞다 이 사람이. 신유 변호사 직업 잘 맞다. 운은 수목 운이 결하는데 23서로 운으로 수목으로 운이 흘렀지요. 그러니까 참으로 뭐 운은 잘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변호사로도 활발하게 일을 잘하고 있더라. 다음번에 그 신의 일조인데 갑인, 임신, 신의 을미예요. 을미. 자, 갑인, 임신, 신의 을미인데 지혜가 뛰어나고 다재다능하다고 얘기했어요. 한 번 보면 다 알아듣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신해 중 이 사주는 신해 중에 양쪽에 월도 임이고 신해 자체가 해중 임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겠지요. 말 잘하고 또 나를 갖다가 꾸미기도 참 잘해요. 원래가. 그러니까 사주에 있는 그대로 자신을 꾸미고 말도 잘하고 그래서 뛰어난 연기력을 보이는 그런 김지영이라는 탤런트예요. 자, 그리고 이것은 목과 수가 결신이다 그런데 그게 과연 그런가 보겠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목과 수가 결신이 아니네요. 보니까 신금이 있었고 금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나를 도와주는 거는 신약하다. 그죠? 이걸 잘못해서요. 고쳐야겠습니다. 요거는 작은 그 위에 잘못된 것 같네요. 자, 신해 중에 임신해 보면은 여기서 신을 안 써놨죠.
신약으로 고치겠습니다. 신약으로 고치고 금과 토금이 좋겠습니다. 토금. 토금 기시입니다. 예, 사주에 토금 기시입니다. 토와 금 기시입니다. 그 고치고 위에도 토금이 기시이다. 고쳤습니까? 예, 이렇게 토금 고칩시다. 토와 금이. 자, 그렇게 놓고 보면 이 사주가 목화토금수가 어떻게 되나요? 자, 현재 이분이 중간에 화토, 호, 금, 수, 목 이렇게 해놓고 보면 자, 화가 없어요? 네, 화가 없어요. 똥, 영, 화는 영. 토는 몇 개예요? 토가 하나. 금이 2개. 수가 또 2개네요. 2개. 목은 3개나 되구나. 자, 이렇게 보면요. 목이 3개인데 이렇게 보면 여러분 밑에 해묘도 합을 보이죠? 네, 이렇게 해서 자, 해묘가 목균이 해묘 목균이 보입니다. 해묘. 예, 이렇게 해묘목골 딱 보니까 이 사람 사주가 재성이 많이 보이지요. 거기다가 인목까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인목까지 갑인까지 동을 해가 보니까 재가 많지요. 그래서 재다로 벌써 재다로 재다 신약으로 보입니다. 재다 신약인 경우에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합니다. 이분이 활동을 많이 하고 그리고 어쨌든 을목이 시에 있고 해서 지지는 보면 또 간목도 있고 그러면 이제 신해를 가지고 한번 풀어봅시다. 신해는 자 신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장간이 간목과 인목이 있죠. 간목과 인목이 간목과 임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자 신금일 때 간목은 뭐가 됩니까? 정제지요. 정제인데도 편인적 정제지요. 요걸 갖다가 편인적 정제라고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편인적 정제. 신금일 때 간목은 정제에 대해서는 해요. 그리고 임수는 임수가 되어 있네요. 임수는 여기서는 뭐가 됩니까? 자, 원래 임수는 그게 식신이죠. 식신적 여기서는 뭐예요? 상관. 지금 임수를 얘기하고 있는데 간목 변제적 정제예요. 그래요. 변제적 정제. 뒤에는 임수는 시신적 상관이죠. 자, 그러면 편제적 정제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막 해야 돼.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면서 동시에 그러면서도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꼼꼼해야 돼. 그 어떤 거냐면 그 편제는 공간 지배 능력을 말해요. 그러면 내가 지금 탤런트잖아요. 그러면 내가 탤런트 하면서 이 모든 공간을 내가 쫙 장악을 하는 거야. 장악을 하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보는 거예요. 자기 연기력을 그렇게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신금이 간목을 볼 때 편지적 정제를 가지기 때문에 공간적 장악력을 가지고 연기를 하면서 세세한 부분까지도 다 이렇게 연기를 해내는 소화시키는 그런
작용을 한다. 식신적 상간이라는 말은 뭐냐면 상간은 일단 표현이에요. 표현인데 뭐냐면 내가 예쁜 행동을 하고 어떤 자기가 말하는 연출하는 거죠. 이렇게 연기하는 연기. 연기가 상간인데 이 상간은 어떻게 하냐면 식신적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식신이 연구하잖아요. 그래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행동을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보는 그 청중들이 관객들이 어떻게 나를 볼까 이런 걸 다 계산을 하면서 한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항상 나를 어떻게 해요? 가꾸잖아요. 몸매도 가까이 되잖아요. 신의 일주들이 몸매 잘 나겠죠. 잘 가꿀 거예요. 틀림없이. 가까이 돼요. 얼굴도 아주 그럼 신의 일주의 사람은 얼굴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신의 얼굴. 한번 그리봅시다. 신의 어떤 얼굴 같아요? 어? 희다? 길다. 일단은 신금이잖아요. 일단은 신금이 백색이에요. 일단은 피부가 아주 곱다. 피부가 곱다. 여자분들 피부 곱다 그러죠. 예, 피부가 곱고 살결이 뭐 희다 이렇게 보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해니까 그런 신금이 그리고 조금은 사람이 약간 날카롭게 보일 거예요. 뭐 그냥 조금 풍요롭게 보이지는 않고 약간 신금이니까 그죠. 경금은 조금은 있어 보이는데 신금은 아무래도 조금은 날카롭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해는 갑중에 이제 우리가 그 수가 있다 그러잖아요. 갑목도 있고 그러면 이제 큰 나무 위에 신금이 이거나 바위잖아, 바위가 보석과 같은 나무 위에 보석을 그리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뭐냐면 실제적으로는 그 갑목보다는 해수가 더 중심이거든요. 바다 위에 있는 보석 그럴 수도 있지만 물로 바다에 씻은 보석. 그걸 도세주옥이라고 그래요. 도세주옥. 그 깨끗한 물로서 씻음 있잖아요. 그렇게 아주 뭐 청정한 깨끗한 그런 모습을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런 모습이다. 실제 뭐 그런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글자 모양이 그렇다는 거예요. 글자 모양. 우리가 뭐 물상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분이니까 누가 봐도 사실 나는 김정희라는 탤런트 잘 몰라요.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근데 해다 한번 조회를 나중에 해봐야 되겠는데 어떤 분인가. 근데 그분이 이런 모양이더라 이런 겁니다. 천직 같네. 그렇죠. 탤런트가 천직 같아요. 맞습니다. 천직 같습니다. 그리고 더 이 사람이 가장 뛰어난 거는 뭐냐면 그 신금이 월간에 임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임수는 자기가 원래가 표현궁이잖아요. 표현궁에 임수가 있단 말은 이건 대단한 거예요. 많은 천성주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 임수가 신금을 타고 있네. 신금을 타고 있으니까 뭐예요? 완전히 그냥 뿜어올리잖아요. 그게 하면 연기력이 대단할 것 같습니다. 연기력 자체가. 연기력이 대단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 그럼으로써 또 자기 나름대로 막 시에 보면 을목이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거는 그래도 내가 하는 것만큼 대가가 들어와야 돼. 하는 어떤 그런 사고방식. 그거는 왜냐하면 을목은 우리가 그게 시의 시간에 있는 건 나의 철학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일을 한 만큼 나는 대우를 받아야 해. 그 대우는 요즘 뭘로 나타납니까? 돈이잖아요. 그 금전적인 그런 돈으로 나와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생각보다는 운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운이 아주 좋았으면 테이프나 이런 걸 엄청 찍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운 자체를 보니까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신장한 사주가 토금이니까 지금 보면 기토 있잖아요. 기토. 아니 30세 기토가 왔었고 40세 무진 왔었고 예, 그리고 이제 50대에 갔을 때는 조금은 이제 운이 쉬하고 있죠.
정묘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어떻게 뭐 사주 구성은 어느 정도 활동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활동을 많이 안 하는 지금 보는 요 사주가 활동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주예요. 만약에 여기에 지금 현재 뭐가 있다? 금수가 있다 그러면 많이 활동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보통 그 사람이 활동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이런 것도 사주와 관계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 정리를 해보면은 오늘까지 우리 자 병금과 신금과 했고 다음 시간에는 임수와 개수를 이제 할 텐데 이렇게 금년에 이제 임수 개수까지 하고 아마 한 2시간 더 남은 것 같고 합충과 관계되는 걸 끝내고 지금 진도가 어디까지 나갈까? 제 생각에는 한 94페이지 정도까지는 나가야 되지 않느냐 보고 있는데 어쨌든 열심히 나가 보겠습니다. 나가보고 한 반 정도 이 책이 한 100페이지 반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어느 정도 막 90, 한 4쪽만 나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는 그 이제 임수와 시간이 남으면 임수 개수를 동시에 다 할까 싶지 않고 들기도 들고 한꺼번에 또 시간이 한 10분 남았는데요. 질문 뭐 어떤 지금 평소에는 평소에 궁금하신 것들 네, 이런 네. 것들 이 시간에 뭐냐 하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궁금한 것도 오늘 이번 시간 질문 시간 한 10분 받죠. 머릿속에 많아도 생각이 안 나요. 하고 가다 보면서 예. 이거 되게 생각했어요. 어. 저번에 자녀들 공부는 어떻게 예. 그거 설명하기 좋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자녀 공부하는 법에 대해서 중심은 이제 우리가 십성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십성. 자, 자녀가 지금인데 해당하는 자녀들은요, 어린 애들 있잖아요. 유치원 다니는 애들부터 해서 막 초등학교까지 해도 괜찮고, 뭐 조금 더 늘면 뭐 중학교까지도 가능할 겁니다. 자, 근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십성을 중심으로 해서 사주에 비견이 많은 사주, 비견이. 비견이 많은 애들의 특성이 뭔가 하면 친구가 이렇게 이제 주변에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한테는 이제 비견이나 급제가 이렇게 발달한 사람은 친구가 주변에 많은데 그 친구가 어떤 친구가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친구를 잘 만나야 성공한다는 말도 있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비견급제가 많이 발달하는 아이들한테 공부법은 뭔가 하면 억지로 고집이 세기 때문에 억지로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공부를 안 하고 오히려 반대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한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하면 가장 공부 잘하는 애들 사이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 놓으면 애가 지 주변에 공부 잘하는 애가 딱 갖다 놓게 되면 스스로 어떻게 돼요? 경쟁을 하고 급제가 발달에는 경쟁 이기려고 할 것이고 비견이 있는 것도 주변에 보면 다 공부하거든. 맨날 공부 안 하고 혼자 있으면 안 되겠다. 왕따당에서 벌써 공부를 한다고. 그래서 비견급제인 아들은 좋은 친구를 가까이 둬라. 예. 그래서 뭐 어떤 예를 들어 가지고 같은 바둑에서도 공부 잘하는 애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좀 많이 가깝게 하고 가급적이면 주목대장 이런 사람을 가까이 놓으면 안 돼요. 주목대장을 가까이 놓게 되면 자기가 주목을 쓰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비견급제가 많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친구를 좋아하니 좋은 친구 주변에 있기를 많이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부모 간섭을 너무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자율성을 보잖아요. 자율성. 그러면 이제 아빠가 이거 해 저거 해 이게 아니고 타협을 하는 거야. 해가지고 야 이거 이렇게 너가 해보면 어떻겠니? 안 그러면 이제 하나 뭐 주제를 줘가지고 스스로 하게끔 그런 방향을 갖다가 스스로 그럼 스스로 하는 방향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게 뭐가 좋아요? 애들 코코블록 같은 거 있잖아요. 굉장히 좋아해요.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럼 혼자 이거 한번 해보라는 거라고. 급제가 좀 발달하는 애들한테 친구들끼리 뭐 집안에 가만히 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뭐 축구를 하든지
뭐 야구라든지 이런 식으로 놀이하는 거, 놀이하는 거를 권장을 하면서 놀이 속에서 공부 소재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공부하는 놀이도 있잖아요. 뭐 책 읽기라든지 뭐 독서하는 거 이런 식으로 그런 쪽으로 어쨌든 얘가 스스로가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식신과 이제 상관이 있는데 식신과 상관이 발달한 사람들은 애들 가만히 놔둬도 식신이 있는 애들은 파고들어요. 자기 스스로가 집중한다면. 근데 원래 식신 상관인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쪽에만 몰두하는데 그런 아이들한테는 물어봐야 돼. 야, 너가 좋아하는 게 뭐냐? 너 관찰을 하고 그럼 그 좋아하는 쪽을 개발시켜줘야 되는. 근데 전혀 다른 쪽을 자기가 싫어하는 걸 갖다 자꾸 하게 되면 애가 공부를 안 하려 해서 공부를 안 하고 맞는 거라. 그래서 식신적인 성격인 아이들한테는 뭐가 좋아하는지를 빨리 사정할 때부터 이제 그 싹을 봐야 돼요. 보고 그걸 보고 그 다음부터 그쪽에 살 수 있는 그 노력을 많이 해주면서 대신에 이제 식신인 애들은 너무 한쪽을 파고 하루 종일 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막 게임 빠지면 계속 빠지듯이 하기 때문에 식신은 빠지는 거거든. 적당하게 이제 그렇게 다른 쪽으로 한 번씩 돌려주는 그런 가족들이 한 번씩 관심을 가지고 다른 쪽으로 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이게 식신 쪽인 사람 너무 생각이 한쪽을 자기 집착하기 때문에 가족의 중요성 이런 것들도 얘기를 좀 해주면서 넘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관이 발달한 사람들은 원래 자기가 뽐내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어디 가도 내 뽐낸다. 그럼 공부시킬 때 말을 할 때에 우리가 보통 뭐 말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애가 성장을 합니다. 그 어떤 말을 해줘야 그 상관이나 아들 어떤 말을 해주면 좋아하냐면 야, 너 멋지다. 멋지다는 말을 해. 야, 너가 1등 하면 엄청 멋지겠어. 친구들이 너를 보고 다 그냥 우르르 보겠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할 때 항상 보면 멋지다는 말이야. 멋지다. 참 멋지겠네. 너 다른 사람이 너를 우르르 보겠어.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하게끔 있잖아요. 앞에 나 상 타면 얼마나 너를 멋지게 볼겠네. 이런 식으로 걔를 너가 1등 해봐. 그러면 막 저 사람들 보면서 상 줄 거 아니냐. 얼마나 멋지겠어. 이런 식으로 그런 멋지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니 좋아요. 그 애들 성격이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고 이제 정제 변제인데 정제가 발달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계산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제가 발달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만약에 이번에 1등 하면은 얼마 줄게. 돈으로 딱 주면 애들 굉장히 좋아해요. 정말? 그래가지고 이제 애가 딱 그러고 난 다음에 1등 하면 얼마 준다 해놨는데 그게 정제들 머리를 굴리잖아요. 또 딱 돌아가지고 야, 나 1등 못하면 못 받잖아. 엄마 2등 하면 얼마 줄 건데 3등까지 하면 내가 얼마 줄게 또 해봐. 그래? 그렇단 말이지. 또 집 딱 가고 엄마도 또 야, 내가 3등 못하면 어떠지? 이러다 또 계속 생각을 해요. 그 마지막에 10등까지 내가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10등까지 하면 그래서 애가 10등까지 든다고 하는 거예요. 왜? 대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게 재성은 욕구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편제. 편제 같은 경우에는 정제는 꼼꼼해가지고 공부를 어떻게 합니까? 지가 치밀하게 막 일하잖아요. 편제는 벼락치기 하는 거예요, 벼락치기. 편제는 그냥 공부 안 하고 놀다가 시큰 노는 걸 원래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시큰 놀다 공부하라 그럼 그거 안 합니까? 뭘 그래야 돼? 그것도 역시 현상금 그래야 돼. 현상금이나 뭐 지 좋아하는 놀이 뭐 해줄게 이러면. 그러면 정말 해주냐고 딱 보고 그 애는 1등 하라면 1등 하지 2등 3등 생각 안 해요. 편제의 특징이 뭐냐면 1등이 1등이지 뭐 2등 3등 굳이 골자를 생각 안 하. 아이모 그때 또 아이모 게이지 이런 식으로 가지고 그 애를 그걸 하라면 공부하라면 그냥 미친 듯이 해버린다고. 실제 그러면 공부를 잘해. 1등 한다고. 그 2등 3등 해도 막 부모들이 그냥 해줘야 돼. 그만큼 애 골치 아프게 머릿속에 안 생각하거든.
예, 정제와 편차 같은 재성이라도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관인 사람들이 정관, 애들이 정관이 많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공부 가르치기를 정관이 많이 발달한 사람한테는 합리적인 가르쳐 줘야 돼요. 네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네가 왜 뭐 자꾸 왜 이걸 자꾸 가르쳐 줘야 돼. 그냥 무조건 하라 하면 안 해. 그리고 선생님들도 보면 자기가 판단해 가지고 선생님 기준이 있어요. 선생이라는 자는 이래 해야 되는데 이래 가지고 자기가 그 규칙이 뭐더라면 그 공부를 안 들어버려요. 엄마 나안 갈래. 학원 안 갈래. 왜? 선생님이 돼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그 애한테는. 그래서 그 아이한테는 그런 합리적을 만들어줘야 해요. 좀 까탈스럽죠. 네. 자, 편간이 발달한 애들은 대개 보면요 지구력이 좋아요. 그리고 굉장히 기억력이 좋아요. 그래서 편간인 사람들은 어릴 때 공부하는 사람 편간 애들이 공부를 잘하고 서울대학교도 많이 가고 공부를 잘해요. 암기력이 좋기 때문에. 편간이 발달한 사람. 어릴 때 어릴 때 제일 공부 잘 안 되는 사람 재성이 발달하는 애였는데 공부를 잘 안 해 놀라고 그래요. 그래서 편간이 발달한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보는데 그 애한테는 그런 주변에 몰라야 편간은 항상 선생님이 좋아야 돼요. 깡패 같은 선생님 만나면 깡패 돼버려요. 누구를 어느 선생을 만나 따라가지고 걔 성격이 변해버려요. 편간은 원래 보수 기질이 그 똘마니 기질이 있잖아요. 하라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편간은 선생님이 최고 중요한 거예요. 제일 선생님이 중요한 게 누구라고? 편간. 자, 그 다음에 정인적인 사람들은 특별한 걸 얘기 안 해도 공부 잘해요, 원래가. 정인 하는데 걔한테는 다양한 방면의 독서를 많이 시키면 좋아요. 원래 책 읽기 좋아하기 때문에. 독서를 많이 하면 뭐 크게 어려움 없이 뭐 원하는 대학 갑니다. 갈 수 있어요. 정인받아서. 너무 발달하면 안 되겠죠. 지금 얘기하는 건 어느 정도 발달하는 건 말이에요. 편의는 뭐냐면 제일 편의는 어떻게 생각해주냐면 얘들이 예술성이 있고 특수 분야에 재주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밥을 편식하듯이 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거야. 그럼 그걸 보고 나무라고 뭐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안 되고 그 분야를 개척해서 갈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미술로 하고 싶다. 미술로 해줘야 되고 또 특수 분야를 이게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안 하고 그냥 일반적인 뭐 그런 애를 일반적으로 하라고 그러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식신상관은요 암기를 못해요. 정관과 편관은 암기를 잘해요. 과목도 그런 걸 잘 생각. 정제는 수학을 잘해요. 산수 잘해요. 그리고 과목이 잘하는 과목이 있다고요. 편의는 뭘 잘해요? 예술이나 자연과학 잘해요. 연구 공리를 잘하는 애들은 식신 쪽으로 많이 하고요. 상가는 공부는 박학다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공부를 다 할 수 있어요. 상가는. 뭐만 시켜주면 니 참 멋있겠다 하는 말만 해주면 앞으로 니 자라가 니가 판검사 되면 멋있겠다 하면 막 그 판검사 머리에서 다 박아버려요. 네. 자기는 모든 면에서 두각을 나타내니까.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서울대학교 많이 가는 애들이 상관이 많고 편관이 많아요. 나머지 부분들은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섞여가는데 대개 보면 그 서울대학교 다니는 분들 지난번 내가 강의를 했다고 했잖아요. 12명이 서면서 했는데 내용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남한테 찍어는 못 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게 경쟁적으로 이기 위해서는 자기 나름대로 그래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분들은 뭐냐 하면 남한테 이기는 것이 얼마나 뭐냐.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냐. 남한테 존경받는 일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런 수 있기 때문에 상관인 사람들이 많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다방면에 뛰어나거든요. 또 편관인 사람 뭐냐면 우직하게 한골만 계속 파가 남 한눈 앞하고 간단 말이야. 엄마 말 잘 듣고 선생님 말 잘 듣고 이렇게 편관들이 서울대학교 많이 갈 수가 있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보니까 내가 경향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해주면은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야에 오늘 개괄적으로 설명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신강신약 따져가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 적성을 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공부개발법도 좀 그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응? 금융화 이렇게 연수 이렇게 나이별로 그러니까 이제 일간을 중심으로 보고 이제 일간을 중심 봤을 때 어릴 때 지지가 연애 재성이 온다든지 오래 있으면 그러면 아무 어릴 때 보면 노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애들이. 그러면 그럴 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재성이 많이 깔리는 아들한테는 뭘 한다고요? 좀 이렇게 상금 건다든지 자기가 노력하면 대가에 대한 걸 해준다든지 정관이는 아들한테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합리적인 것을 그렇게 십성을 활용해서 그 심리 중에서 얘기를 해보면 애들이 잘 먹혀 들어가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뭐 애들 다 노는 걸 좋아하잖아요. 놀이를 하더라도 뭐 어떤 놀이를 시킨다든지 그런 거를 잘 연구를 하고 또 이 과제를 가지고 우리 공부하면서도 해봅시다. 네. 그때 좀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